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아직도 저희 아육톡 구독 안 하셨나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전문적이고도 재미있는 육아 정보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따르릉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임신 전의 마음 준비와 임신 전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임신하기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단순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는 걸 넘어서 사실 남편과 나 사이에 정말 새로운 아이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주는 기쁨도 물론 크지만 엄청난 육아라는 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임신을 했는데 뭐 그런 마음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소아정신과나 상담센터에 부모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접수 면접지에 이제 있는 질문이 아이가 원티드 베이비였냐, 언원티드 베이비였냐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프랑크푸르트의 한 연구자가 연구를 했었는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모두 비슷비슷하다고 했을 때 뱃속 아이를 기꺼운 마음,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기보다도 뭐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서 다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엄마의 태도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속마음을 구분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나 임신해서 좋아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사실 임신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겉과 속의 마음이 모두 임신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가 가장 좋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겉과 속의 마음이 다를 때에도 아이에게는, 태아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임신 자체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이 스트레스는 또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임신 기간에 이제 겪었던 스트레스나 혹시 그런 거 없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약간 뭐 하나에 꽂히면 집착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나는 임신했으니까 뭐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이렇게 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까봐 나는 최대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원래 하던 대로 좀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지내보자, 이게 이제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또 그게 가능했던 게 임신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일을 쉬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이제 일상적으로 피곤함, 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또 없으니까 그냥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편안한 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 나는 사실 일도 하고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째 때 그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오래 앉아서 했었어야 됐어. 1차 필기 보고 2차 면접 보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조산기로 입원을 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약간 시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이제 임신 기간이어서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박사 논문 전에 이미 데이터나 뭐 논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왜 태동이 있잖아요. 그 태동이 있을 때 배에 손 얹고 논문도 이제 잘 써보자 이러면서 같이 썼던 게 저는 좀 되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기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이렇게 몸이 긴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르티졸이 너무 오랫동안 체내에 유지가 되면 고혈압이나 면역체계 기능의 손상, 아니면 심장병, 골다공증 이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뇌에서도 뉴런을 파괴하거나 우리 뇌 구조가 변형시키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우울증을 앓았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높다고 해요.
즉 코르티졸이 과하게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르티졸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후 초기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어서도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임신 중에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임산부를 데려다 놓고 막 스트레스를 가하게 할 수 없으니까. 연구자들이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에 열대 폭풍이나 허리케인을 경험했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리케인이나 폭풍이 일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실제로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자폐아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허리케인으로 집이 없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허리케인 같이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도 조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뭐 당연히 태아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태교하는 데 미치는 영향 중에서 남편의 지지, 남편의 관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역시 임신한 엄마도 중요하지만 그 남편이 얼마나 지지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느냐,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또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연히 좋을 거는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맘카페에 보면 일을 하는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쌍욕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이한테 괜찮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근데 댓글에 보면 괜찮아요. 저도 그랬는데 아이 굉장히 순해요.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이런 댓글이 많잖아요. 근데 뭐 모든 게 케바케 아니겠어요? 자갈밭에 굴러도 된 놈은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가 유니콘 베이비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연구라는 것이 다 평균치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실제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있더라도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임산부로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관리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나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고 이미 출산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안정애착을 맺은 아이들이 불안정애착을 맺은 아이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졸 수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정애착만한 보약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육아동지 여러분들, 아이 낳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 중이시라면 아기 낳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스트레스,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좀 스스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비 육아동지 여러분들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바라고요. 그 임신과 출산 저희 아육톡과 함께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